비례식을 알아볼까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번 볼게요.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한대요.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진하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하고 그 길이를 비교하려고 하나 봅니다. 표를 보고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보세요 했어요. 그쵸? 세로는 세워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고요. 가로는 이 부분이다. 그렇죠? 가로, 세로.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가로는 6cm, 세로는 4cm. 컴퓨터 화면의 가로는 18cm, 세로는 12cm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비를 각각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가로와 세로. 그러면 가로, 세로의 비는 6대 4가 되고 컴퓨터 화면은 몇 대 몇이 돼요? 18대 1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구해라. 비율은 뭐라고요? 비교량 대 기준량 또 전항, 후항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량 나누기 기준량. 그쵸? 그리고 전 나누기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 또는 후분의 비 또는 전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진기 화면에 비율은 6대 B는 6대 4였는데 비율을 구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4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는 18대 12였으니까 여기 B였으니까 비율은 얼마? 12분의 18. 나눗셈 하면 6 나누기 4가 되고 18 나누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로 나면 3. 여기는 2. 그렇죠? 6, 3, 6, 2, 12. 비율이 서로 비슷한 거,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비율이 같은 두 비, 무엇과 무엇? 6대 4와 8대 12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했거든요. 그냥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6대 4는 18대 1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등호를 사용해서. 그죠?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땡땡 등호를 사용하여 6대 4는 18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뭐라 그런다고요? 비례식이라고 한대요. 됐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금방 했었던 거 이걸 같이 갖고 와서 밑에 얘도 있지만 이것도 같이 갖고 와야 되겠다.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얘는 얼마였어요? 위에 거 4분의 6 얘는 12분의 18에서 얼마였어요?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 두 개의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어떤 기호? 등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요? 쫙 돌아가서 무슨 식? 비례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있거나 여기서 보면 6대 4는 18대 12 6대 4는 18대 12에서 여기서 봐서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 얘네를 뭐라 그런다고요? 바깥외를 써서 바깥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외항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안쪽에 있는 거는 안내 그래서 안내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걸 내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쓰냐고요? 그 다음 시간도 같이 연결해서 할 건데 다음 차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죠. 그냥 바깥에 껍데기에 있는 거, 여기 부분에 있는 거, 날개 부분에 있는 거는 외향, 안쪽에 있는 거는 내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비례식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어 봅시다. 비의 성질이 뭐였어요? 비의 전환과 후하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전환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3대 4는 전항과 후항의 2를 곱한 무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3대 4는 뭘 곱해요? 어떤 수를 곱해줘 볼까? 그렇지. 2를 곱하면, 그렇지. 2를 곱하면 전항, 여기 전항, 여기가 후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2는 6 하고 4 곱하기 얼마가 돼요?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어떤 거? 3대 4는 전항과 후항의 2를 곱한 무엇과? 6대 8과 그 비율이 같다. 한번 볼까요? 3대 4는 나누기 그냥 해주라 그랬잖아. 그럼 4분의 3 됐고 6대 8은 8분의 6 하면 어떻게 돼? 2, 3은 6, 2, 4, 8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2를 똑같이 해줬으니까 약분도 2를 해주면 원래의 분수였던 4분의 3이 나옵니다. 즉, 그 비율이 같다는 뜻이죠. 됐죠?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세요 했어요. 위 비례식에서 외항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지우고 외항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요게 되죠. 그리고 내항은 여기 안쪽에 있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외항은 얼마예요? 외항은 3하고 8이 되고 내항은 얼마죠? 4하고 6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이었으니까 곱셈했으니까 이번에 나누기로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죠. 뭐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그러면 7로 나누라고 했어. 14를 7로 나누면 얼마? 2가 되고 63을 똑같이 7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7, 9, 6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비율이 같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또 나눗셈 이렇게 해보면 63분의 14 하면 7로 나눠볼까요? 7, 2, 14, 7, 9, 63이잖아요. 여기 잘못됐는데 7, 9, 63 해서 9분의 2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9 나누기 2는 역시 얼마요? 9분의 2.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9분의 2로 서로 똑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외항과 내항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기 바깥에 것 요거 이렇게 되고 요 비례식에서 안에 것 요게 내항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외 이렇게 돼요. 그럼 외항은 어떻게 돼요? 14하고 뭐가 되죠? 9 됐죠? 내항은 뭐가 돼요? 63하고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볼게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했어요. 한번 볼까요? 얘는 비율이 얼마예요? 2분의 3 얘는 나누게 해주니까 3분의 4 얘는 그대로 놔둘게요. 2분의 1 대 3분의 1 얘는 어떻게 되죠? 150 대 100이니까 100분의 150 해서 2, 5, 20, 5, 35 일단 2분의 3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 0.8 대 0.6 했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개 2분의 1 대 2분의 3은 똑같은 수, 최소 공배수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줄게요. 어디?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 비율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곱하기 6을 해주면 2분의 6 대 3분의 6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2, 3 대 이거는 2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비율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3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 0.8 대 0.6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8 대 10분의 6 이렇게 됐다 그랬죠. 같은 수 10을 곱해주면 곱하기 10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8 대 6. 8 대 6은 비율은 6분의 8 하면 2, 3은 6, 2, 4, 8. 3분의 4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써봐라. 그러면 3대 2는 얼마가 돼요? 3대 2는 2분의 1 대 2분의 3. 3대 2는 2분의 1 대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3대 2는 또 어떻게 돼요? 비율이 같았던 게 요거랑 했으니까 그쵸? 3대 2는 150대 100. 또 3대 2는 150대 100 해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3분의 4 얘랑 또 비율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4대 3은 얼마 대 얼마? 0.8 대 0.6 해도 이 비례식들이 다 세워집니다.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비의 성질이 아니라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됐죠? 활동 1번.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체험에 참여했대요.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5개가 필요하다네요.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5개.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했어요. 됐죠?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됐나요? 가구 모형이 2개일 때 판을 몇 개 만든대요? 2개일 때 5개. 2개일 때 대로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개일 때 5개. 그러면 가구 모형 몇 개? 8개를 만든대요.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2가 어떻게 된 거예요? 8개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8대 얼마가 나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대 일단 5가 될 거고 여기는 8대 나중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항에 4를 곱해서 8이 되었으니 후항에도 4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4, 5, 2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가구 모형을 2개 만들 때와 8개를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 수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했거든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위에 했던 것처럼 2대 5는 8대 얼마? 20 이렇게 돼요. 왜? 비율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는 비율은 5분의 2 여기는 20분의 8이잖아요. 약분해주면 4, 2, 8, 4, 5, 20 똑같거든요. 됐죠? 그럼 2대 5는 8대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울 건 싹 지우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항 안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바깥에 있는 거 외항. 됐죠? 됐나요? 그리고 하나씩 따졌을 때 요거 그냥 요거는 전항 요거는 후항.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했거든요. 뭐 곱하기 뭐예요? 외항 2 곱하기 20은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했어요. 내항은 5 곱하기고 여기 내항이 5 곱하기 8이다. 그렇죠? 5 곱하기 8은 얼마? 4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항의 곱 2 곱하기 20과
외항의 곱수는 2 곱하기 20이었고 내항의 곱수는 얼마요? 5 곱하기 8이었어요.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은 비례식이라고 하고 비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비례식이 어떤 걸 비례식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5분의 2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2대 5와 8대 20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례식 맞다 그렇죠? 그러면 비례식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외항의 곱수는 어디 있어요? 외항의 곱? 얘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내항의 곱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20대 20은 40. 그 다음 5 곱하기 8은 40 해서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밑에 보면 성질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했어요. 여기 내항, 이것은 외항, 그렇죠? 내항의 곱, 얘는 외항의 곱 해서 40으로 40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활동 2번 돌아가 볼게요.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책상의 가로를 네모센티미터라 하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 가로의 비를 비례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만 하면 돼요. 됐죠? 일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 비가 1대 9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실제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 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대 9 됐죠? 는 이렇게 되죠? 1대 9는 가로가 얼마라고? 무엇과 무엇? 가로. 그렇죠? 가로가 15cm 대 네모 cm가 됩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대요. 가로가. 됐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책상 모형과 실제 모형의 길이 비가 1대 9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모형이 15cm였을 때 여기 실제 책상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한번 써볼게요. 1대 9는 15대 네모 이렇게 돼요. 요거는 모형, 요거는 실제. 그러니까 모형이 1일 때 실제가 9배 더 크다 이 뜻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내항, 외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외항 여기 있으니까 1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례식에서 이번에는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럼 얼마가 돼요? 9 곱하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곱셈식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했어요. 일단 비례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왜? 두 개는 서로 똑같은 책상이잖아요. 그리고 비율을 알고 있었죠. 비요거. 이렇게 되는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1 대 9는 15 대 네모라는 이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요건 비례식이었어요. 여기 왔던 거 그대로 요게 같기 때문에 1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 곱하기 네모는 그냥 네모니까 네모하고 똑같으니까 9 곱하기 15 하면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그냥 9해버리면 9, 5, 5하고 4 올라갔어. 9일은 얼마? 9, 13, 135 이렇게 됩니다. 됐죠? 실제 가로는 몇 센티미터라고요? 135cm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실제 비를 알고 하나의 숫자만 알고 있으면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을 먼저 하나 세우고 됐죠? 그리고 외항의 곱 이렇게 하나, 내항의 곱 이렇게 하나 해서 계산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한번 보죠.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했거든요. 비례식에 일단 성질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만 먼저 이렇게 내항 표시 한번 해볼게요. 내항 외항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외항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가지의 곱이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8, 9 얼마? 72 그리고 24 곱하기 3은 얼마? 얼마죠? 요거도 72 되죠. 4, 3, 12, 3, 2, 6 됐죠? 그럼 왜 비례식을 찾았고 동그라미 그 다음 6, 5, 30 하고 요거는 15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은 3, 5, 15 45 그래서 얘는 비례식이 되지 않죠. 왜? 왜죠? 내항과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98에 72 49 36 41은 4 하면 얼마 돼요? 76이다. 그렇죠. 얘도 비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28 곱하기 2는 8, 26, 2는 4, 56, 7, 8에 56 해서 비례식이 되네요. 근데 여기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친 것, 요것들이 다 이제 비례식이 되죠. 이유가 뭐죠?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6학년 부분에 좀 까다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뭔지 알아보고 비례식 비율이 같은 서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비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같아야 돼요. 비율이 같지 않으면 비례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전항과 후항의 곱 비례식에서 전항과 후항이 아니라 외항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는 것. 요거 이렇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면 꼭 이렇게 하나를 비워둬요. 그래서 2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8과 같다. 이 네모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냐?
익힘책 54, 55쪽. 그 다음 여기 익힘책. 조금 힘들더라도 짜증나더라도 짜증나면 안 되지 수학 공부. 이렇게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바이.